항암 치료는 암을 줄어들게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암을 없애는 치료는 아니에요. 사실 항암 치료 자체는 발암 물질입니다. 항암제를 우리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사실 그게 암을 크게 만드는, 또 암을 또 다른 곳에서 자라게 만드는 발암 물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1988년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이 발표를 했습니다. 항암제는 강력한 물질이므로 투여하면 다른 장기에 암을 발생시킨다. 이런 거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항암 치료하면 낫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항암제가 얼마나 안 좋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도 남을 연구 논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항암 치료를 하지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부위에 항문이나 목이나 음식을 못 넘기는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항암 치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선택할 때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고 잃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계산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항암제는 강력한 뭐라고 써 있어요? 발암물질이죠, 발암물질. 그래서 저는 항암 치료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암 치료를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치명적으로 문제를 당하는 것이 유전자 세포들이거든요. 암세포와 정상세포는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만 그 중에 핵이 달라요. 핵의 크기가 훨씬 더 커요. 일반적으로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비정상세포로 된 게 사실은 암세포거든요. 그러면은 항암치료는 그 암세포를 공격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암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들까지도 공격을 해서 발암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암세포 자체를 없앨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포를 없앤 것이 손해일지 유익일지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된다고요. 항암치료 한다고 암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암치료 하는 중에 암이 커지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항암치료 하다가 잘못된 사람들 엄청 많아요. 아까 일본에서는 70-80%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전자 세포를 망가뜨리면 결국은 또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암치료 자체가. 그리고 항암치료의 그 수많은 약들을 보면 이레사라든지 항암치료의 그 성분들을 거의 다 보면 그 항암치료제의 성분들의 특성이 있어요. 강력한 독성 물질이에요. 근데 그 특성 중에 그것이 미치는 범위는 대부분 거의 유전자 세포의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자를 공격하는 형태로 나와 있다고요. 항암치료가 어디에 일어나는 어떤 부작용은 듣죠. 부작용은 듣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고 그냥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아마 설명을 해주죠. 이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어느 기능이 나빠지고 유전자 세포가 어떻게 되고 막 쫙 말해주면 항암 치료 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단지 부작용, 머리 빠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항암 치료의 특성이 뭐냐면 어떻게 개발됐냐면요, 빨리 자라는, 그러니까 암세포가 빨리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자라는 세포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빨리 자라는 세포를 억압하기 때문에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사실은 백혈구예요. 백혈구. 매일 아니면 2-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자라나는 백혈구가 타격을 딱 받아요. 그리고 빨리 자라는 세포들이 우리 몸에는 많이 있습니다. 눈썹, 머리카락, 손톱.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항암치료하면 대부분 어디가 빠져요? 머리카락 빠지죠. 손톱 문제 오죠. 말초신경 문제 오죠. 자주 자라는 세포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피부에 변화가 오고. 그러니까 빨리 자라는 세포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은 뭐냐면 백혈구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부작용이 아니라 주작용에 의한 결과물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가 만들어낸 어떠한 우리 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주작용들, 굉장히 해로운 그 작용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치료가 되면서 일어난 부작용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일어난 게 절대 아니고요.
정상적 세포가 죽으면서 일어난 부작용이라고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제가 쭉 공부를 하고 살펴보고, 항암은요 암을 죽이죠. 뭐 그것은 인정합니다. 원래 그렇게 개발된 약이니까 암을 죽여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암이 다 죽지는 않더라고요. 암이. 그리고 암이 대부분 죽는데 그 암 중에 가장 강한, 그러니까 독종들 있죠. 암 중에서도 성질이 독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암이 원래는 양성이었다가 악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괴롭히면은, 공격하면은. 그러니까 막 계속 찌르고 막 계속 우리 세포도 조직도 건드려 놓으면 더 성나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데 어디 몸에 뭐 종기나 뭐가 나면 거기 손으로 계속 만져보세요. 어떻게 돼요? 막 곪거나 막 이렇게 더 막 벌거지거나 아프고 더 그러잖아요. 그냥 방치해두면 괜찮을 그런 상황들도 어떤 때는. 그러니까 암도 계속 공격을 하면 암세포에 약한 애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거기에서 강한 애들이 살아남는다고요. 근데 이거 무섭습니다. 남아있는 독종암들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참 이 전이암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리고 암에 걸려서 치료를 하다가 굉장히 잘못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고 항암 치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는 치료들, 내가 하고 있는 그 자연치유가 됐든 항암 치료가 됐든 뭐 대체요법이 됐든 그런 걸 하고 있을 때 명확하게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항암 치료해도 항암 치료가 무엇인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연치유를 하더라도 그것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좋은 결과를 꼭 만들어내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